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만남을 가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피해자들에게 국가를 대신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다시 생각하는 국가의 역할이란 무엇일까? 오늘 이 주제를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나라다 행동으로 보여준 문재인 대통령. 과거 역대 정부들과 조금 비교되는 얘기들이 인터넷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박근혜 전 정부와 비교하는 얘기들이 인터넷에 많이 실리고 있는데 정부를 대표해서 가슴 깊이 사과한다. 국민이 억울한 눈물을 없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세월호 기간제 교사와 관련해서도 순직을 지시했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한 일인데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가습기 살균제 문제로 안타깝다라고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만은 서면 브리핑에 그쳤고요. 그리고 이 세월호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 근로자다라고 해서 유족 처리 순직 처리가 되지 않아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애를 좀 태웠죠. 문무일 검찰총장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잘 살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박주민 의원도 25년 동안 시효가 연장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해서 평생 산소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되는 임성준 어린이는 피규어를 선물 받아서 좋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 정부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좀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배상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아이 낙골당이라도 판결문을 갖다 주고 싶어서 이제 이번 문재인 정부 때 정부 차원에서 현 정부의 문제가 아닌 역대 정부의 모든 문제를 아울러서 책임을 지고 사과하고 드디어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대표해서 가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실 어떤 정부 또 대통령을 평가할 때 전임 정부, 전임 대통령과 비교하는 것이 썩 좋은 방법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오늘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사실 전임 정부에서 발생했던 일이고 네. 그에 대해서 사과를 현직 대통령이 사실은 그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현직 대통령이 이제 사과를 해서 자연스레 이제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비교라기보다는요. 국가는 영속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임 대통령이 잘못한 것도 현직 대통령이 현임 대통령이 얼마든지 사과할 수 있고 그런 것이죠. 국가라는 게 대통령이 바뀐다고 국가가 단절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가습기 피해자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절통했겠습니까? 그 어린애들을 잃은 사람도 있고 병상에서 아직까지도 일어나지 못한 그런 그 부모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사과한 것은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고 저는 국가가 헌법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호하는 그것이 가장 큰 임무입니다만은 국가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억울한 사람들은 눈물을 씻어주는 거. 이게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정말로 우리 억울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이번에 박찬주 대장에 거기도 있고 여러 경우 권력한테 또 무슨 부에 돈에 눌려가지고 억울한 사람들은 눈물을 씻어주는 역할이 국가와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고 국가는 어쨌든 무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 무한 책임을 이번에 확실히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도 그렇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도 그렇고 전임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그 국가의 연속성상에서 봤을 때 현직 대통령이 그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아픔을 달래준 것은 잘한 일이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게 자연스럽게 비교가 돼요. 이렇게 되면 또. 아니, 난 비가 온 건 아닙니다. 비교를 하지 왜 당시에는 그러면 당시 대통령은 그것을 못했을까 하는 이제 생각도 좀 들고요. 저는 아침에 이 뉴스를 딱 보는 순간 문 대통령이 참 잘한다. 요거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탈권위 소통 행보로서 참 특별히 국가 예산이라든가 뭐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피해 구제 국가에서 돈이 좀 들어간다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통령이 마음을 가짐으로써 보여줌으로 인해서 국민들한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민들을 위하는 존재구나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좋다는데 이걸 국가가 과연 뭔가 하는 건 아까 뭐 헌법적인 용어를 떠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가족하고 비교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 가족 구성원들을 책임지는 게 가장이잖아요. 가장이 그들의 가족들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돼주고 기댈 언덕이라는 이런 항상 그런 느낌을 주는데 국민을 이런 보호하고 그런 기댈 언덕을 주는 게 국가다. 그런데 국가의 상징적으로 대통령 최고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로 국가는 그런 역할,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호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문석 이사장님. 뭐 비슷합니다. 그리고 저는 고영신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눈물을 닦아주는 게 국가 아니냐. 그리고 나라답게 이게 나라냐에서 나라다운 나라가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공약의 첫 번째 슬로건이었거든요. 나라다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어떤 행위를 보기는 좀 어려웠다. 상당히 추상적이고 그 거시적인 개념인 줄 알았는데 그 강주 5.18 강주에서 그 강주동이 그 여성을 달래주는 대통령의 모습이나 가습자 피해자들 가습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이나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가습기를 틀었는데 오히려 그게 그 죽음으로 몰아갔던 그 행위고 그 다음에 이 영원한 이 불구로 몰아가는 그 행위였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와 그다음에 국가가 나서서 위로하고 이후에 그러한 부분에서 철저하게 사전 승인제나 제도를 통해서 가려주고 제2, 제3의 그 피해가 안 일어나게 재발하지 않게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나라다운 나라의 좀 미시적이고 체험적이고 다가오는 그 슬로건에 대한 그 대통령의 행위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돼서는 이제 국내에서 재판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피해 가족들이 봤을 때는 이 책임자, 그러니까 뭐 옥시 영국 기업이긴 합니다만 책임자에 대해서 충분히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쉽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문 대통령이 그런 아픔까지도 이제 보듬어주는 노력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차재현 교수님,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임무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번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가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는 겁니다. 왜 못했느냐? 이 독성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전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죠. 이것이 이 사건이 터졌을 때도 이 정부가 역학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대로 못했고 그리고 책임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이 피해 보상 문제, 피해 배상 문제를 제대로 해내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피해자들 또 유족들의 가슴이 너무 미어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때문에 국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전임 정권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기 대해서 나서서 사과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사실 뭐 국가의 역할 중에서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차원을 좀 더 들어간다고 한다면 국민의 고통을 나누고 또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한을 풀어주는 것이 국가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볼테르가 한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의 조국이란 우리의 마음이 묶여있는 것이다. 국가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이 국민들의 맺힌 그 가슴속에 맺힌 한을 풀어줄 때 자발스럽게 국민들이 내가 세금도 내야 되겠고 내가 국방의 의무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우러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는 박수를 칠 만한 행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 문무일 검찰총장도 이 취임 후에 처음 기자간담회를 갖고 과거 이제 검찰의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저질렀던 이제 많은 잘못된 수사 관행에 대해서 이제 공식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세월은 흘렀지만 이렇게 현 정부의 대통령 또 검찰총장의 과거 일에 대해서 공식 사과하는 모습이 우리 국민에게는 어떻게 비칠까? 뭐 궁금하기도 좀 합니다. 서정희 변호사님 좀 얘기 듣죠. 저는 이게 우리 법적으로 제가 변호사다 보니까 바로 이게 헌법 30조를 제가 적어봤는데요. 헌법 30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게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서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로부터 구소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 제가 보기에 직접적인 원인은 혹시 기업이지만 국가도 그 감독 소홀이나 간접적인 책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저는 어떤 게 혹시 직접적인 가해자는 따로 있더라도 국가는 이게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헌법 30조에 따라서 이게 그 피해자들한테 먼저 도와주고 물론 이게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해서 기업에 받을 때 받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게 오늘 행사를 상당히 긍정적이고 헌법 30조 정신에도 맞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이 법치는 오히려 이제 뭐 진보 보수 다 가릴 것 없이 다 이제 법치주의를 이제 따르긴 합니다만 오히려 보수가 이 법치는 더 소중한 가치로 여기잖아요. 근데 왜 전임 정부에서는 보수 정권이라 불리는 전임 정부에서는 그 헌법 30조를 제대로 잘 안 지키죠? 제가 보기에 전임 정부는 이게 여야적 협의체가 국회로 미뤄버리는데 그게 좀 뭐 이미 이제 물러난 분을 잘 비판하기 그렇긴 하지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서영호 소장님. 네, 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처음 발생한 게 1994년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그 24년 만에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으로서 그 정부를 대표한 대통령으로 첫 공식 사과하는 것이 국민들과의 공감과 소통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유해 제품 사전 승인제를 2019년부터 법령을 정비해서 국민들이 이 유해 물질로부터 제도적으로 그 보장받도록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시를 대통령이 내렸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모두 발언에 했던 얘기가 정부의 존재 이유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보호해야 한다.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고 9세 동안 미흡했다.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대표해 가슴 깊이 사과한다. 이제 가족분들도 이런 정부가 나선 거에 대해서 마음을 좀 푸시고 이 문제가 제도적으로 2019년까지 완비될 때까지 국민들도 끝까지 관심을 기울여야 될 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평생 산소통과 함께 살아야 되는 임성준 어린이의 모습도 잠깐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좀 밝게 웃는 모습을 보게 돼서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